제가 20대에 연애를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연애에서 예. 삶의 기쁨을 많이 누렸어요. 예. 남녀 간의 사랑? 그건 이제 깨달은 관점에서 보면 진짜 사랑은 아니잖아요. 아니요. 진짜 사랑일 수도 있죠. 남녀 간의 그런 로맨스 같은 그런 감정이 일어나고 또 결정에 치달았다가 다시 사그라들고 자연스럽게 또 헤어지고 또 만나서 불타오르다가 또 이게 기간이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네. 어떤 건 지속이 오래되고 어떤 건 짧게 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헤어지게 되고 예. 그런 걸 많이 반복을 하면서 예. 남녀가 만나고 헤어지는 건 자연의 이치다 그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예, 예. 아니, 그런. 만나고 헤어지는 건 자연의 이치다. 굳이 뭐 권태기가 온 걸 노력해서 막 이렇게 막 오래 지속하려고 그러는 게 부자연스럽다라는 결론을 저는 내렸어요. 예,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치를 잘 터득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당연한 거다. 예, 그래서 그렇죠. 헤어짐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여러 번 하다 보니까는. 헤어짐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계속되다가 사그라들고 또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는구나 남녀 관계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결혼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예. 남녀로서 관계는 이미 끝난 지 오래됐고 서로 이제 부부관계도 거의 안 하고 서로 밖으로 눈도 돌리고 각자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서로 이제 아빠 엄마로서 문제가 없고 아이들 때문에 살고 있는데 남녀로서 끝난 관계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헤어질까를 많이 생각했는데 헤어지고 서로 이제 다른 인생을 각자 살아야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못 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한 5년째 고민하고 그래요. 있는 거예요. 자, 그동안, 근데 답이 안 나와서 그 답을 전혀 모르겠어요. 답을 모르겠어요. 아니, 그동안에, 그런 연애 경험이 많으시다면은, 연애 경험을 통해서 어떤 그런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헤어지고 또 그렇게 분화방처럼 사랑을 찾아 헤매서 만나고 헤어지고를 평생 반복해야 그게 맞는 건지. 그렇게 하면은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요즘 사는 것은, 요즘은, 수명이 길어져서, 80은 보통 살고, 80, 90까지 사는데, 언제까지 남녀 간에 그렇게 만나서 연애하고, 만나서 좋았다가 헤어지고, 만나서 좋았다 헤어지고, 그렇게 해서 몇 살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60대? 그 60대까지 계속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원한다면? 아마, 현실적으로 그것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문제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다면은, 결국에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어떤, 목마른 갈증과 같았고, 갈증이 또, 채워지면은 또 없어졌다가, 또 끝없는 갈증과 갈증의 해소가 계속 반복되는, 어떤, 그런 것에 불과하지 않나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던가요?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삶의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 예. 결국에는, 이제 그런 삶이 반복되다 보면은, 삶의 진정한 어떤 삶의 맛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이 허망함만 남게 돼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삶의 진정한 맛이라든가, 삶의 의미를 모르게 돼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일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남녀 간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냐고.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고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단지 그 욕망의 충족과 욕망의 좌절의 반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서로 마음이 서로 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각자의 마음 상태로 사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그 감정이 있을 경우에 이 좋아한다는 감정이 있을 때 손을 잡으면 어때요? 손 잡은 느낌이 너무너무 좋죠. 근데 좋아하는 감정이 없을 때 이제 싫어졌다라고 했을 때 손을 잡으면 어때요? 끈적끈적하면 이런 게 느껴지면 막 벌레 만지듯이 싫죠? 만진다라는 그 사람은 바뀌지 않고 똑같은 사람인데 결국에는 기쁨과 가령 어떤 싫어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이 진정 서로 어떤 같은 감정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짝사랑을 하면 되면은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연히 그 사람 손을 만지게 되면 나는 짜릿하고 내 가슴은 벌떡벌떡 뛰지만 상대방은 아무 감각이 없게 되죠. 이게 짝사랑, 즉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은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상태 또는 내 감정의 상태일 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내 마음의 상태, 감정의 상태라도 그건 결국 뭐예요? 사실은 그런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배가 고프면 밥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듯이 어떤 가령 어떤 성욕이 일어나는 것 또한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충족이 되면 배부르고 나면은 더 이상 밥 생각이 안 나듯이 그것도 충족되고 나면은 더 이상 또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그와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매번 반복되는 거죠. 끝없는 반복이죠. 점점 이제 어떻게 돼요? 제일 처음에는 밥이 이제 배고플 때는 보리밥 한 그릇도 맛있었는데 점점 이제 보리밥이 많아지다 보면 보리밥 먹으면 영 맛이 없게 되고 이제 쌀밥 먹어야 되고 쌀밥만 가지고도 맛이 없고 이제 반찬도 더 좋아야 되고 그것이 점점 이제 올라가면은 예를 들면 호텔 음식을 한번 맛보게 되면은 그냥 일반 음식점에 가면 먹으면 맛이 없죠. 점점 그런 욕망의 강도는 높아져 가서 이제 그냥 단순히 밥을 먹는 것만으로 만족되지 않고 점점 만족할 수준이 높아져서 결국에는 이제 밥을 먹더라도 불만족한 상태가 점점 늘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욕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끝없는 그런 이 갈증과 어떤 불만족으로 치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도 자연스럽고 억지로 사는 겁니다. 자,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욕망에 휩쓸려 삶으로 해서 결국 괴로움에 이르게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람들이 끝없이 욕망의 충족을 추구하죠. 왜 돈 벌려고 그러나요? 결국에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 벌면은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고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집 살 수 있고 자동차 살 수 있고 좋은 옷 입을 수 있고 또 좋은 사람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럼 돈을 벌면 다 행복해지나요? 권력도 마찬가지죠. 뭐하러 공부를 열심히 해요? 뭐하러 좋은 대학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공부 많이 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그렇게 해서 권력이 높은 사람은 다 행복한가요? 결국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그것이 기쁨이고 만족스러운 것 같고 자랑스러운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아도 결국에 그런 것들은 다 좌절로 가고 결국에는 어떤 이 실패로 가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그 끝은 좌절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각적 욕망이 충족되는 예를 들면 식욕, 성욕, 재산욕, 명예욕, 권력욕 이런 모든 욕이 붙은 욕망, 욕구가 붙은 이것이 충족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결국에는 삶이 점점 제일 처음에는 그것이 충족되는 기쁨 상태인 것 같지만은 그것이 점점 살다 보면은 점점 그 한 번 충족되고 두 번 충족되고 해서 충족의 욕구가 점점 높아지면은 결국 충족시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똑같은 걸로 충족이 안 되는 불감증이 돼가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불만족한 삶이 되고 결국에는 좌절이 되고 결국에는 괴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만 삶을 돌아보면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역사에도 관심이 생기고 그러시다고 하니까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항상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자연스러운 삶이 아니라 바로 괴로움에 이르는 삶인 거예요. 결국 괴로움에 빠지는 삶, 괴로움으로 치달아가는 삶인 거예요. 우리는 통상 행복을 욕망의 충족, 감각적 욕망 충족시키기 위한 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눈이 만족하기 위한 거죠. 좋은 걸 가진다든가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이것은 눈을 만족시키기 위한 거죠. 좋은 소리, 오페라를 듣고 클래식을 듣고 좋은 음악을 듣고 또 욕소리를 안 듣고 남이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남이 비판하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기의 감각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망의 추구죠.
자꾸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입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행복의 추구예요. 가령 성욕이라든가 또는 좋은 옷을 추구한다든가 이런 것은 바로 몸의 욕망, 느낌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거예요.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결국 괴로움에 이르는 과정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름에 햇빛 날 때 시원한 설탕물을 먹으면 당장은 달콤한 것 같은데 결국엔 그로 인해서 더 갈증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적으로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축에 끼지도 못한다. 부처님이 진정한 삶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9단계로 설명하셨는데 9단계 중에 첫 단계도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첫 단계도 끼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부처님은 왕자셨죠? 그 왕자면은 다음에 임금이 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궁중에 왕이 있으니까 궁중에서는 재산도 부도 엄청 많아서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성욕이라든가 이런 욕구도 얼마든지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으로 본다면은 정말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것을 부처님은 다 버리시고 나오셨나요? 부처님이 바보요? 부처님이 또라이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 버리시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나오신 거죠? 근데 이 세상에 예. 이걸 가지면 진짜 행복해진다 이런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이 바로 말씀하신 대로 도로 살면은 그러니까 그거 빼고는 없잖아요. 예. 아니 그럼 그거 살면 되죠. 그거 빼고 없으면 그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빼고는 아무것도. 왜? 그래서 그렇게 살면은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항상 갈증이 나게 돼 있어요. 밥은 먹어도 배고프면 또 먹고 싶고 배고프면 또 먹고 싶죠? 항상 그것이 충족될 수는 없죠. 이제 밥을 먹어도 어때요? 전에는 보리밥 하나만 넣고 먹어도 맛있었는데 이제는 보리밥 먹으면 이제 맛을 못 느끼고 불만이 되죠? 점점 더 맛있는 거예요. 왜? 어때요? 성욕은 그렇게 충족되던가요? 점점 더 좋아지던가요? 더 많은 걸 원해요. 그렇게 되죠. 자, 그렇게 충족된다라고 하는 것이 없죠. 끝없는 갈증, 끝없는 더를 원하게 되죠. 자, 그 삶이 어떻게 행복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자연이 아니라 괴로움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삶은 끝없는, 결국에는 기쁨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괴로움에 이르게 하고 끝없는 괴로움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그것을 윤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윤회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실래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아니, 올라오니까 자꾸. 예. 그것은 무지로 인해서, 즉,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즉, 삶의 이치를 모름에 의해서, 자연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끝없는 괴로움의 나락으로 들어갈 줄 안다면은, 그럼 그렇게 삽니까? 아니, 그게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사는 건 아니고, 예. 지금 이 자리도 부자연스러우니까. 예. 자, 나가면. 예. 그것은 항상 지금 이 순간을 어떠한 생각으로, 예를 들면은, 이런 삶이 아니라 저런 삶이 돼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저런 거야 된다라고 어떤 생각의 기준으로 항상 평가하고 판단하고 살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단지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음이라는 상태로 산다면은 지금 이 순간이 불만스러운 순간이라든가 불만족한 순간은 없는 거예요. 일에 있어서는 잘 되는데 예. 남편이랑 있으면 지금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 인간관계 아니다. 나 지인하고도 잘 되는데 유독 남편하고는 그것은 왜 그러냐? 남편에 대한 생각과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남이야 그럼 한번 만남으로 끝이고 다시 더 만나야 되는 것도 없고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네네. 남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나한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것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남에게는. 네, 남과의 관계는 너무 좋은데. 예, 요구하는 게 없으니까 바라는 게 없으니까 너무 좋죠. 네. 근데 남편한테는 바라는 게 많고 요구하는 게 많으니까 바라는 대로 그렇게 충족이 안 되고 요구한 대로 안 되니까 항상 불만이 되는 거죠.
남한테도 그렇게 요구하고 한번 바라보세요. 남이 좋은가? 세상에 남이 내 뜻대로 되는 사람이 있나요? 마찬가지로 남편에게도 바라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면은 남편도 나쁘지 않아요. 남편하고도 좋아요. 항상 남편에게는 남편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라고 요구하는 게 있어서 안 좋고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할 뿐인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만나고 헤어졌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좋았죠. 근데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요구하게 되고 바라게 돼요. 그러면 점점 이제 안 좋게 돼가요. 제일 처음에 어떤 사람을 탁 보자마자 뭔가 마음에 팍 들 때는 그 사람에게 뭔가 요구하는 게 있었나요? 그냥 좋았죠. 그래서 몇 번 만날 때는 그냥 좋았어요. 요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어요. 근데 점점 이제 요구하고 바라게 돼요. 요구하고 바라기 시작하면은 이제 점점 싫어지기 시작해요.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해요. 끝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연애의 경험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삶의 이치를 갖다가 터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아무리 사람을 바꾼다 하더라도 끝없는 그런 악순환이 거듭될 뿐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어떤 사람은 점점 이제 좋아함이 일어나질 않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불신이 자꾸 있게 되고 회의가 자꾸 있게 되고 이런 게 자꾸 있게 돼요. 그러면 점점 이제 사람하고 좋아지는 것도 남녀 간에 좋아지는 것도 그렇게 잘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나중에는 이상한 사람이 돼가요. 욕망에 충족한 사람은요, 삶을 가면 제일 처음에는 아름다운 것 같아도 나중에는 추하게 돼가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추하게 되고 괴롭게 되고 그렇게 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바로 깨달은 사람들은 결혼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면? 아니요.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서 왜 사랑에 빠지고 안 빠지고 그런 것이 그렇겠어요. 단지 그러한 욕망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일 뿐인 거예요. 욕망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일 뿐인 거예요. 욕망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다시 그런 상태를 만들려고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아무나 하면 결혼하도 되겠네. 결혼하게 되면 결혼하고 결혼하게 되지 않으면 결혼 안 하고 그럴 뿐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그냥 또 결혼하게 살고 굳이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가령 어떤 이치를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직업도 굳이 바꾸지 않아요. 담배가게 하는 사람은 계속 그냥 담배가게 하고 살아요. 굳이 이거 뭐 깨달은 사람이 담배가게나 하고 있어도 되겠어. 고상한 일을 해야지 라고 바꾸지 않아요. 물레 짓는 사람은 한평생 물레만 저어요. 왜냐? 일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느냐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결국에는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마음 상태냐 아니냐에 바로 행복이 있고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일에 행복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일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뀌면 바뀌는 대로, 안 바뀌면 안 바뀌는 대로 그냥 살 뿐인 거예요. 남편과의 문제도, 남자와의 문제도, 밥, 이런 문제도 사실 남편이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좋아진다. 즉 남자가 바뀌어야, 새로운 남자로 바뀌어야 좋아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바뀌어도 또 제일 처음에는 어떤 욕망에 빠졌다가 또 권태로워지고 또 싫어졌다가 또 욕망에 빠져 끝없는 반복인데 그 끝없는 반복에서 어떻게 되느냐. 점점 그 느끼는 충족의 정도가 높아져가지고 점점 불감증 내지 불만족 그 상태가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가령 마약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제일 처음에는 조금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점점 마약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폐인이 될 때까지 그렇게 끝없이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적 욕망의 추구라는 것도 그런 마약과 똑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결국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가령 성욕이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면 섹스라고 하는 것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좋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생각에 빠져 있을 때 그런 거고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음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그 상태에 의해서 좋고 안 좋고 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 되어지면은 결혼이 어떻게 됐든 결혼이 되어졌으면은
결혼이 되어지는 그대로 깨어있음이면은 남편이 항상 새롭고 나쁘지 않아요. 깨어있지, 네, 그것은 깨어있지 못하고 생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생각의 기준으로 남편은 이래야 된다, 남자는 이래야 된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 점점 높아져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세상이 바뀌어야 내가 행복하다, 환경이 바뀌어야 내가 행복하다, 남편이 바뀌어야 내가 행복하다 라고 한다면은 영원히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행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끝없는 방황과 끝없는 갈증 속에 살다가 결국에는 괴로움의 좌절의 끝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바라지 않고 뭔가 바란다는 것은 뭔가를 욕망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바라지 않고 어떤 생각의 기준으로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단지 경험으로 살면요, 불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맛이 없다, 불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남편 손을 잡아도 좋고 남편하고 같이 섹스를 해도 좋을 거예요. 다시 옛날 처음과 같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기 바퀴벌레처럼 싫어요. 예. 반려기 싫고. 예. 그것은 받는 게 좋다 싫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내 생각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 남편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남편은 그냥 남편일 뿐인 거예요. 내 싫어함, 내 생각에 얽매여서 내 생각의 느낌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는 끝없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남자를 바꿔보세요. 그렇게 해서 항상 행복할 수 있는가? 지금보다 나을 것 같아요. 예? 거기서 이제 완벽한 행복을 찾는 건 아니고 지금보다 낫겠다. 이런 아니요, 아니요. 그래도 우리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구관이 맹관이라고. 예. 바꿔보면은, 아니,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끔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옛날 제일 처음에 좋았던 그런 남자들이, 그때는 제일 처음에 좋았다가 싫어져서 헤어졌는데, 어떨 때는, 그 남자가 차라리 낫다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와 같은 거예요. 바꿔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말이에요. 이 남자가 좋아 보이고 안 좋아 보이고 하는 것은 결국엔 내 생각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남자를 판단하는 거지, 그 남자가 진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내 생각의 충동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충동이기 때문에 끝없이 대상을 바꾼다고 해서 충격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행복하려면은 바로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은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바뀔 필요 없이 남편도 바뀔 필요 없이 그냥 예를 들면 섹스하고 싶으면 남편하고 해도 더없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 물론 굳이 헤어지게 되면은 뭐 또 안 헤어지려고 할 필요도 없지만은 굳이 안 헤어지게 되는 것을 억지로 헤어지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삶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바뀌고 남편이 바뀌고 다른 사람이 바뀌고 직업이 바뀌고 그래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바뀌어야 행복해진다고 한다면은 영원히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냥 그대로 전혀 아무것도 바뀌지 않더라도 단지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깨어 있으면은 그러면 바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가령 밥도 맨날 먹는 밥이라도 똑같은 밥을 맨날 먹어도 맨날 맛있고 맨날 똑같은 남편하고 섹스해도 맨날 좋고 그런 거예요. 다른 건 되는데 남편에 관한 건 어려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들은 사실 다 뭐 바뀌든 안 바뀌든 사실은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쉽게 미련을 안 가질 수도 있죠. 근데 남편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미련을 안 가질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럴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관계가 유독 불편하고 힘들고 다른 건 별 문제가 없는데 육아도 편해졌고 살림도 편해졌고 하는 게 편해졌는데 남편만 유독 거슬리는 거 불편하고 괴롭고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특별히 바람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사실은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특별히 미련을 가질 게 없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편해졌는데 남편에 대해서는 바라는 것이 많은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내가 바라는 어떤 수준
바라는 어떤 행동, 바라는 분위기, 바라는 느낌, 네. 이 모든 것이 바라는 것이 많으니까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네, 맞아요. 남편 또한 사실은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상대방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또 부부간의 괴로움 또한 상대방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다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때문에, 남편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남편에게 집착하게 되고, 남편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하면은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고 탓하게 되고. 그러나 그것이 아닌 거예요. 남편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남편 때문에 괴로운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집착할 필요도 없고 남편을 원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바라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남편이 나쁘지 않아요. 그렇진 않다는 거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으면요. 나쁘지 않으면은 손을 잡아도 싫지도 않고, 예를 들면 가끔 꼭 기분이 올라와서 섹스를 하면 나쁘지 않겠대요. 나쁘지 않으면은 좋은 거예요. 나쁘지 않으면은 좋은 거예요. 나쁘지 않네. 예. 그럴 때가 있긴 해요. 나쁘지 않을 때가 있긴 한데, 제가 원하는 건 많이 좋은 거죠. 막 이렇게 뭐 알콩달콩하게 사는 부부들, 서로 너무 사랑하는 부부들. 그게 욕심이지만. 예, 그래요. 바로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럴 뿐인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럴 뿐인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밥을 뭔가 맛있는 걸 먹으려면 먹을 때는, 먹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죠. 네. 근데 사실은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하기는 별로 싫죠. 네. 재미없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어떤 한 남자를 만나서 그런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 과정에서는 다들 정성도 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식욕 채우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맛있는 거 만들어 노력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서로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점점 이제 실증이 나고 그렇게 돼가는 거 아닌가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끝없는 그런 반복과 끝없는 그런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깨어있으면은 사실은 맨날 처음 만난 것과 같은, 물론 처음 만난 것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예를 들면은 이 욕구에 빠져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확 빠진 미친 것 같은 그런 상태는 아니어도 항상 어떤 새롭고 항상 맛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 같아요. 그래서 음식이나 자연을 볼 땐 그렇게 돼요, 지금. 음식이나 자연과 사람은 똑같은 이치일 뿐인 거예요.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것은 생각의 문제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대방을 탓하고 상대방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사람을 바꿔도 또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되고 끝없이 그렇게 돼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람과 다시 사이좋게 살고 싶은데, 그건 이제 제가 깨어있는 것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깨어있으면 그런 건 다 해결돼요. 깨어있으면 아마 새롭게 발견되고 새로운 점이 느껴져서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어떤 기쁨이라든가 새로움이 느껴지게 될 거예요. 이 세상 자연 모든 것은 항상 그렇게 똑같은 것도, 우리 맨날 먹는 밥, 우리는 여기 밥을 해먹고 그러지만은 어떻게 보면 반찬이 한 번 있으면은 반찬 다 떨어질 때까지 몇 끼 먹어요. 몇 끼 먹는다고 해서 그게 실증나고 싫은 것 같으세요? 매번 먹어도 맛있어요. 매번 먹어도. 지난번 깨어있으면 이 순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난번에 먹고 또 먹는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그 혀의 감각으로만 먹기 때문에 항상 새롭고 항상 맛있어요. 그러면 남편도 똑같은 거예요. 남편도 음식과 똑같은 것일 뿐인 거고, 남편도 자연과 똑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많이 깨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되는 거지. 남편을 바꾸고 사람을 바꿔가지고 절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일을 바꾸고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면은 직업을 바꾸면 해결될 것 같아도 그렇게 해서 만족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면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바꿀 필요도 없고 바뀌어야 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카페 이름이 그냥 그대로 행복하게인 거예요. 바로 이 명상 수행의 이치라는 것은 바로 그냥 그대로 행복하는 그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지, 행복 끝없는 행복의 추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어떻게 가령 남편과 헤어진다든가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인연이 닿으면은 저절로 그냥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면 헤어지고, 일부러 헤어지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깨어있음이 중요한 거예요. 깨어있음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깨어있음으로 살아보세요. 그럼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지금 이 순간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 조금 더 불편하거나 불만족한 상황이 아닐 거예요. 음식, 많은 게 바뀌었는데 예, 남편 하나만은 바뀌지 않아요. 예, 그것은 바로 아직도 어떤 고정관념,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생각에 얽매여서 그래요. 근데 연애를 많이 해봐서 유독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남자를 아예 안 만나봤으면 기준이라는 게 많이 더 없고 할 텐데 이제 많이 만나다 보니까는 기준이라는 게 많고 이래야 한다는 게 많고. 그렇죠. 근데 그것은 많이 만난 것의 부작용이죠. 네. 많이 만나서 좋은 것이 아니라 많이 만나서 부작용이죠. 네. 거기서 아까 뭔가 이치를 안다고 한다면은, 끝없는 욕망이 일어나고 욕망이 사그러지고 끝없는 악순환이구나. 결국 항상 하는 즐거움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터득했어야 되는데, 터득되지 아니어야 될 것은 터득되고, 그런 거죠. 예. 그래가지고는 아무리 사람이 바뀐다 하더라도, 남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참 편안하고 사는 게 좋은데 저것만 바꾸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은, 그런 생각이. 그것만 바뀐 거, 지금까지도 보세요. 지금까지도 뭐가 바뀌어서 편해졌나요? 세상이 바뀌어서, 환경이 바뀌어서 편해졌나요? 아니면은 수행을 함으로 해서, 명상을 함으로 해서 편해졌나요? 명상을 해서 편해졌어요. 그렇죠. 그것도 남편도 똑같은 거예요. 남편도 명상을 바르게 한다면은 남편까지도 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남편도 다른 거와 똑같을 뿐인 거예요. 편하고 안 편하고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고는 다른 대상에 달려있지 않아요. 자식에게도 달려있지 않고 남편에게도 달려있지 않고 직장에도 달려있지 않고 세상에 달려있지 않아요. 바로 자신의 깨어있으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그래도 수행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정도로 됐는데, 이제 남편까지 편안해지고 남편까지도 자연, 예를 들면은 자연이 어때요? 꽃 피면은 좋고, 낙엽지면 낙엽지는 그 맛이 있고, 새싹이 돋으면 새싹의 그 맛이 있고, 여름에 잎이 무성하면 여름에 무성한 잎의 그 맛이 있고, 그렇죠? 그렇게 남편도 자연과 똑같이 술 취해서 올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자상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예 무관심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마음에 들 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이러함이 자연과 똑같이 그러함이 사실은 다 새로운 것일 뿐인 거예요.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어때요? 어떤 사람이 미우면 하는 짓이 전부 다 밉죠? 네, 씹는 소리도 씹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좋으면은 하는 짓이 전부 좋죠? 네. 실제로 가령 상대방이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생각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을 때는 입에 먹던 걸 내줘서 입으로 먹던 걸 받아 먹어도 좋고, 싫어지면은 똑같이 그 사람이 입에서 먹던 걸 내보면은 막 진저리가 쳐지고 더럽죠? 네. 그와 같은 거예요. 그것은 상대방에 따라서 더럽고 안 더럽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따라서 더럽고 안 더럽고 하는 문제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수행의 정도가 아직 수행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럴 뿐인 거지, 수행이 제대로 된다면은, 즉 깨어있음이 뭔가가 제대로 알고 그런 삶이 되면은 남편도 바뀔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항상 이 뭔가 불편하지 않고 또 싫지 않고, 예를 들어서 결국에는 욕망이 일어나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령 승욕이 일어나면은 남편하고 해도 아주 좋고 그렇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좋고 안 좋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지 남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기 마음에 쏟고 있고 자기 생각에 쏟고 있고 자기 생각에 얽매여 있어서 그런 거지, 실제로 남편이 실제로 좋고 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도 보고 그런 이제 수행이 뭔가도 해서 살아가면서 많이 편해졌다면은 아직도 그것이 하나의 과제다라고 생각하시고, 거기까지도 편안해져서 남편에게서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기에서 뭔가 변하는 그 변함이란 것은 새로움이죠. 똑같은 집 앞에 있는 나무라도 매번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새싹이 돌기도 하고, 또 여름에 무성하기도 하고, 낙엽도 지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도 있고, 이렇듯이 사람도 그럴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깨어있음이면은 그 사람 나무 보고 이래라, 나한테 좋도록 항상 잎을 무성해라,
나무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무의 항상 변하는 거기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그리고 지금 있는 그대로를 느끼고 그대로를 경험하면은 그대로 항상 나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은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남편도 나무와 하든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아직도 그런 이 수행이 뭔지, 수행으로 사는 삶, 깨어있음의 삶이 뭔지를 아직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깨어있음의 삶이 어떤지를 제대로 이해하신다면은 아마 남편도 다른 것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수행적인 삶이 돼서 이제 내가 수행적인 삶으로 제대로 사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계속 전화가 이어져 있나요? 네. 예. 그래서 아직은 바로 그런 수행이 부족해서 그래요. 즉, 수행이 부족하다기보다는 깨어있음 상황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러고 아직도 생각에 얽매여 있어서 그래요. 네. 이해되세요? 네. 예. 그래서 깨어있음이 어떤 것인지는 그 카페에, 그냥 그대로 행복하게 카페에, 들어오시죠? 네. 예, 그것을, 많이 보세요. 많이 보시다 보면, 그 깨어있음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그렇게 일상 삶에, 그것이 적용되고 녹아나도록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아마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